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어제는 한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 방송을 쉬었더니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었고요. 다행히도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일찍부터 방송 준비하고 영상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굉장히 많은 신경 써서 만든 그런 작품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기 전에 혹시나 QQQ의 모든 것 일부였죠? QQQ를 능가하는 최고의 ETF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2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방송은요, QQQ 100개의 개별 종목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탑 10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계산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미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오늘 방송의 기획 의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QQQ 개별 종목 분석을 직접 해봅니다. 세 번째로요, QQQ 종목 100개 중에서 PS 지수 가장 좋았던 탑 10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찾아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갑니다. 방송 기획 의도. 오늘 제가 만든 이 방송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함께 QQQ의 연간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연평균 무려 21.04%, 물론 이제 배당률 같은 게 다 합쳐진 그런 수익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년 10년 동안 평균 21%의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다는 건 대단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만 띄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가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단 3년만 띄어서 봤을 때는 무려 24.6% 정도 되는 수익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은 5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QQQ라는 ETF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종목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QQQ ETF에 투자하는 데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세 가지 단점을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문제 기업이 생겼을 때 그 기업을 바로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QQQ의 구성 방식은 나스닥을 이루는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100개를 가지고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100개의 기업 중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기업이 있었을 때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상위 100개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기업을 바로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기업이 발생했을 때 QQQ의 수익률이 잠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두 번째로 각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 전망치 반영이 될 수 없다.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래에 좋은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주식을 매수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 한 5년, 1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전망치는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요, 시장의 변동성의 속수무책이다. 아무래도 인덱스 ETF의 공통적인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장에서는 인덱스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그 전형적인 예였고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붕괴됐을 때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개별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QQQ 투자, 즉 인덱스 ETF 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QQQ 안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찾아서 투자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리스트가요, QQQ 안에 들어가 있는, 즉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100개의 기업을 나열해 놓은 QQQ의 구성 종목들입니다. 이 100개의 기업을 가지고요, PS40 지수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PS40 지수는 다시 한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인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평가해 보겠는가? 이 평가 기준이 있겠죠? 이 평가 기준이요. 우리가 하나의 주식을 매수할 때 기준과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된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기업을 인수한다면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 기업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가, 기업의 가격이겠죠.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기업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평가 항목은, 그러면 매출이 좋다면 그 매출에서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매출 대비 수익률을 따져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매출이 좋은데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가, 매출의 성장성이 어떤지 또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기업 인수 시 체크하는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주식 투자로 바꿔보면요. 기업의 가격은 프라이스, 시가총액, 돈을 잘 버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년간의 매출, 그 다음에 매출 대비 수익률은 우리가 프로핏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매출의 성장률은 레비뉴 그로스 포캐스트라고 봅니다. 이때 시가총액과 1년의 매출을 가지고 만들어낸 지수가 이미 있어요. 이것을 PS 레이시오라고 부르고요. Price to Sales Ratio, 지난 1년 동안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을 비교했을 때 이 시가총액은 지금 몇 배 정도 상승해 있는가, 이것을 PS 레이시오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 매출 대비 수익률, 즉 프로핏 마진,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 레비뉴 그로스를 더한 수치를 우리가 40 룰이라고 미국 시장의 전문가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PS 레이시오, 40 룰, 이렇게 네 가지 평가 항목을 합쳐서 만든 지수가 있다면 네 가지 모든 조항을 우리가 한꺼번에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것이 PS40 지수거든요. 자, PS40 지수는요, PS 레이시오 나누기 40 룰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지수고요. 40 룰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왜냐면 수익률 더하기 성장성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만약에 PS40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PS40 지수가 높으면 지금 현재 고평가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PS40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PS 지수는 결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면 PS40에는 가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투자 가치를 평가해보는 기준이죠. 기업이 아무리 좋더라도 만약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도 만약에 기업이 굉장히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S40 지수는요, 그 시점의 주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투자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QQQ 개별 종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분석은요, 네 가지 정도의 지수를 활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Price to Sales Ratio, 우리가 기업의 가격 그리고 매출을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로 Profit Margin, 그러면 만들어낸 매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수익으로 떨어지는가. 세 번째 평가 항목은 Revenue Growth Rate인데요. 아무래도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2020년 말이 되면 기대되는 1년치 그로스 레이트,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그로스 레이트를 평균을 낸 지수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중에 앞으로 3년, 5년의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까지 바라보면서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를 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의 항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앞으로 1년, 2년의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는 보통 한 기업당 2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평균을 내놓은 지수인데요. 이게 5년, 10년이 되면은 이렇게 20명,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아니라 단 1명이나 2명 정도가 내놓은 전망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평균만 가지고 우리가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를 구한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개별 종목 분석 항목은요, 40 룰입니다. 자, 40 룰이라는 것은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잖아요. 따라서 2번과 3번 항목을 합쳐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프로핏 마진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를 한꺼번에 생각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 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QQ 개별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워밍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본격적으로 평가 항목 살펴보시기 전에 그러면 나스닥 100, 즉 QQQ에 들어가 있는 나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100개의 기업의 평균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재미가 있겠죠. 먼저 살펴볼 지수는요, PS 레이시오입니다. 현재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100개의 기업의 PS 레이시오 평균은요 8.7 정도가 나옵니다.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을 8.7배 정도 해야 그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낮은 지수는 아니죠, 사실. 앞으로 100개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PS 레이시오가 8이 넘어가고 한 10이 넘어가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기업은 지금 평균보다 낮은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평균 지수는 프로핏 마진입니다. 지금 QQQ에 들어가 있는 100개 기업의 프로핏 마진 평균은요 16.5%입니다.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평균 프로핏 마진이 10.7%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16.5%면 굉장히 좋은 수치죠.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S&P 500보다 주가 상승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기업들,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기업을 보실 때 16.5% 이상 되는 프로핏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16.5% 이하로 떨어지면 프로핏 마진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비뉴 그로스입니다. 2020년 평균 레비뉴 그로스는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낮았죠. 6.3%가 평균이고요. 그리고 2021년 내년에 우리가 100개 기업에서 평균치를 구해보면 매출 성장률은 13.9%를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년 평균을 내보면요 10.1%.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레비뉴 그로스를 생각해 볼 때 10%가 넘어가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매출 성장률이다. 그리고 10%에 미치지 못하면 지금 평균보다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워밍업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볼 지수는요 지금 52주 체인지입니다. 즉 지금 1년 동안 각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거나 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추진력이라 그러죠. 모멘텀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기업이, 이 주식이 과연 얼마만큼 힘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는 지난 52주 동안 올라간 성장률을 보면 살펴볼 수 있겠죠. 지난 1년 동안 주가의 성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성장률을 보였던 것은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요 지금 52주 동안 무려 728%, 700%가 넘는 주가의 상승을 1년 동안 보여줬다는 건 굉장한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로 주가의 상승이 높았던 종목은요 다큐사인입니다. 다큐사인 같은 경우 367%나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줌이 3위네요. 줌이 지금 193%, 약 200% 가까이 되는 그런 성장률. 엔비디아가 놀랍게도 184%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하죠. 덱스콤이라고 의료 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뇨병을 측정하는 혈당 측정 그런 기기를 만드는 의료 장비 업체 덱스콤이 5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AMD죠. Advanced Micro Devices, AMD가 157% 주가 상승, 그리고 JD.com이라는 회사가 129.77%를 기록했습니다. JD.com은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최대 리테일 쇼핑 회사입니다.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8위에 올라갔네요. 지난 52주 동안 120%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9위는요 리제네론이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리제네론 파마스티컬이라는 회사는요 바이오테크 기업이고 6년 연속 동안 포브즈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컴퍼니, 혁신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위에 간신히 턱걸이한 기업은 룰루레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룰루레몬은 운동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요가복이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자, 이렇게 탑10을 살펴봤고요. 그럼 반면에 지난 52주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많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2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난 52주 동안 무려 주가가 40% 가까이 빠진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기업인데요. 웨스턴 디지털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그 클라우드 쪽에 부진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40% 마이너스 보였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안 좋은 모습 보였던 게 울타 뷰티라는 기업입니다. 울타 뷰티는요, 화장품이라든지 향수 이런 거를 만드는 제조회사고요. 세 번째로 안 좋은 모습 보였던 회사는 엑스페디아가 33%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엑스페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여행사고요. 4위가 마이너스 28%로 좋지 않은 모습 보인 메리엇입니다. 메리엇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미국의 호텔 체인 회사죠. 마이너스 23.6%로 5위를 차지한 것이 팍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빠졌네요. 월그린즈 부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츠는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파머시입니다. 일종의 약국인데요. 드럭스토어라 그러죠. 이렇게 잡화 같은 것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샵을 얘기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그런 기업은요, 21%의 하락세를 보여준 트립닷컴입니다. 트립닷컴은 예전에는 우리가 C트립이라고 불렀던 중국의 대규모 온라인 여행사인데요. 역시 지금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8위는 놀랍게도 스타벅스네요. 스타벅스가 20% 가까운 주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9위는요, 엑셀론 코퍼레이션이라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유틸리티 회사고요. 그리고 10위는요, 17.8%의 주가 하락을 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흔히 우리가 ADP라고 부르는 그런 회사인데요. 글로벌 아웃소싱 컴퍼니입니다. 인력 공급 같은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롤 시스템도 만들고 하는 휴먼 리소스 관리 회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인력 공급 회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밍업으로 52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들, 그리고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인 그런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PS 레이시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레이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만들어낸 세일즈, 레비뉴를 프라이스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데요. 지금 탑 20니까 PS 레이시오가 낮은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가 0.25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의 한 25%만 주면 그 기업을 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어떤 기업이냐면 부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드럭스토어 체인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은 0.62니까 현재 1년 매출의 한 62%만 주면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웨스턴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고요. 0.89 지금 주가가 1년 매출의 한 89%밖에 안 된다. CDW 코퍼레이션입니다. CDW 코퍼레이션은요, IT 솔루션 회사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회사고요, 저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S 레이시오가 낮은 기업은 0.92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가 의외로 굉장히 PS 레이시오가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0.98의 PS 레이시오를 가진 기업은 달라추리입니다. 달라추리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샵 있잖아요. 이렇게 저가의 용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이고요. 그리고 1.08로 한 6위 정도를 차지한 게 엑셀론 코퍼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 그룹이고요. 리버티 글로벌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리버티 글로벌은요, 유럽의 TV 인터넷 프로바이더입니다. 버진 메디어라고 들어보셨죠? 버진 메디어의 모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1.14 JD.com이 좋은 모습 보이네요. 그 다음에 1.26의 PS 레이시오를 가진 그룹이 지금 폭스 코퍼레이션, 1.36으로 10위를 차지한 것이 엑스페디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PS 레이시오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PS 레이시오가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기업은요, 줌입니다. 줌이 무려 PS 레이시오가 93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줌이 만들어내고 있는 1년의 매출을 93년 동안 모아야 줌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런 PS 레이시오죠. 두 번째로 PS 레이시오가 높은 기업은 36.37의 도큐사인입니다. 다큐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PS 레이시오가 너무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높아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PS 레이시오가 높은 기업은 27을 기록하고 있는 시애틀 제네틱스입니다. 바이오텍 컴퍼니인데요. 항암제 같은 그런 안티바디 베이스 드러그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지금 PS 레이쇼가 높은 기업은 엔비디아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PS 레이쇼가 지금 25를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매출에 한 25배 이상을 주어야 엔비디아의 주가 시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PS 레이쇼가 높은 기업은요, 덱스콤입니다. 여섯 번째가 21.56, 코스타라는 그런 기업이 차지를 했고요. 코스타 그룹은 대규모의 부동산 업체예요. 그 상업 부동산에 특화된 그룹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PS 레이쇼가 높은 기업은 21.07 머르카도 리브르라는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머르카도 리브르는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스퀘어에서 만든 캐시 같은 핀테크에도 지금 일가견이 있는 그런 남미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그런 기업이고요. 다음에 19.08의 PS 레이쇼를 보이는 베리사인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베리사인은요, 닷컴 도메인 레지스트리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즉 인터넷 도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도비가 있고요. 어도비는 지금 18.46의 PS 레이쇼를 보입니다. 어도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요즘에는 판매에서 구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굉장히 성장이 가팔라진 그런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는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나왔는데요. 의료 로보틱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PS 레이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프로핏 마진, 매출에서 몇 퍼센트가 수익으로 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탑 2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를 차지한 기업을 보시면요. 지금 리버티 글로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TV라든지 브로드밴드 프로바이더인데 이 리버티 글로벌의 프로핏 마진이요. 100%가 넘어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매출보다 프로핏이 더 많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용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글로벌하게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은 캐시 베이시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크롤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즉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익을 잡거나 비용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달에 발생한 비용을 예상치를 적립을 하는 식으로 비용을 적어나가요. 가장 좋은 예가 전기세인데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그 고지서가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 달이니까 메타를 사용하면서 이번 달 전기세는 얼마 정도 나오겠다 예상치를 이번 달에 비용으로 잡고요. 다음 달이 되면은 직접 고지서를 받아보고 그 차이가 있으면 그 다음 달에 수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어크롤 베이시스 어카운팅 시스템이거든요. 큰 금액이 마이너스로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요. 임원의 보너스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임원들의 보너스를 위해서 우리가 10억 정도를 적립을 해놨다고 칠게요. 매달 한 1억씩 적립을 해서 임원들한테 줄 보너스를 비용으로 잡아놨는데 문제는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져서요. 실제 보너스 금액이 10억이 아니고 2억밖에 안 된다고 보면 그렇게 되면 8억 원이 추가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마이너스 8억을 비용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마이너스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면 프로핏이 100%가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리버티 그룹의 프로핏 마진이 보통은 어떤가 찾아봤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을 봐도 계속해서 90%가 넘는 굉장히 높은 프로핏 마진을 보통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은요.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78.75%라는 굉장히 높은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라인 테크놀로지는요. 치아 교정 기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철제로 만든 그런 교정 기구 말고요. 클리어 얼라이너, 즉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히트를 친 그런 기업이고요. 요즘에는 3D 디지털 스캐너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은요. 베리사인이 지금 63.3% 도메인 만드는 기업이라 그랬죠. 네 번째가 이베이, 잘 아시는 기업이죠. 46.9%의 프로핏 마진. 그리고 케이던스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41.7%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케이던스 디자인은요. 반도체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제조업이 아니고 디자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핏 마진이 높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는요.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입니다. 즉 그 사이버 보안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높은 프로핏 마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7번째로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은 바이젠이라는 기업이고요. 다음 8번째가 Vertex Pharmaceutical, 그리고 9번째가 Regeneron Pharmaceuticals. 이렇게 지금 7위, 8위, 9위 세 가지의 기업은 다 바이오텍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위를 차지한 기업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반도체 기업이죠. 자, 그러면 프로핏 마진이 안 좋은 기업 바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조한 프로핏 마진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요, 시애틀 제네틱스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린 바이오텍 회사인데요, 마이너스 25%라는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면요, 스플렁크입니다.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이 지금 20.5%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스플렁크는 들어보셨겠지만 머신 데이터를요, 우리가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큐사인이 마이너스 19%의 프로핏 마진을 보이고 있고요. 엑스페디아가 마이너스 17%, 그리고 워크데이라는 휴먼 리소스 인력 관리 회사죠, 마이너스 13%의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트립닷컴 마이너스 8%, 다음에 인사이트 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 제약 회사가 마이너스 8%고요. 다음에 머르카도 리브르가 마이너스 5.89%, 웨스턴 디지털이 마이너스 1.49%, 그다음에 길리아드가 마이너스 1.16%의 마이너스 프로핏 마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이는 두 기업도 마이너스 프로핏이네요. 크라프트 하인즈죠, 저 케찹 만드는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 0.72, 그리고 NXP 세미컨덕터 회사가 0.14%, 이렇게 12개 회사가 현재 마이너스 프로핏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레비뉴 그로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년 평균을 살펴봤을 때 어떤 회사의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 보인 기업은요, 줌입니다. 줌이 무려 108.17%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높은 매출 성장은 머르카도 리브로, 아까 말씀드린 그 라틴에 있는 사우스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애틀 제네틱스가 37.2%의 레비뉴 성장, 그리고 도큐사인도 굉장히 좋네요. 31.7% 지금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T-모바일, 미국의 인터넷 프로바이더죠. T-모바일이 30.98%, 엔비디아가 30.67%, 그리고 테슬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30.55%, 그리고 버리텍스 파마스티칼이라는 그 바이오텍 회사가 그로스 레이시 28.6%가 넘어가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가 9위네요. 26.9%의 매출 성장, 그리고 마지막 10위가 덱스콤이라는 혈당 측정하는 장비를 만든 회사가 24.9%의 좋은 레비뉴,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11위에 아마존이 있는 것도 재밌네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레비뉴 그로스가 안 좋은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현재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하락이 당분간 계속되거나 정체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비뉴 그로스 2년 평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기업이 6개가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매출 성장률은 지금 빠사르라는 기업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트럭 같은 헤비 듀티 산업용 차량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회사가 엑셀론 코퍼레이션 에너지 유틸리티 회사고요. 세 번째가 바이오젠이라는 제약 회사고요. 네 번째로 안 좋은 모습 보이는 회사가 엑스페디아 온라인 여행사, 그리고 다섯 번째가 리버티 글로벌입니다. 리버티 글로벌 아까 보셨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레비뉴 그로스 레이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넷앱,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그리고 여덟 번째 크라프트 하인즈도 안 좋은 모습 보이고요. 아홉 번째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열 번째가 폭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당분간은 약간 매수 계획을 늦추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40 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핏 마진, 그리고 2년간 평균을 낸 매출 성장률을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수치를 더하면 40 룰이 나오는데요.
포트룰이 보통 40을 넘으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취급을 해주고요. 40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티룰이 가장 좋은 기업은 당연히 줌이 가져갑니다. 줌 같은 경우는 포티룰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레비뉴 그로스 레이시 굉장히 높았죠. 매출이 현재 100% 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프로핏 마진이 6%밖에 되지 않아도 포티룰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리버티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프로핏 마진 때문에 포티룰이 100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나머지 하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위부터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얼라인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교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현재 포티룰이 90을 넘습니다. 자, 레비뉴 그로스가 13%가 넘고요. 그리고 프로핏 마진이 무려 78.7%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포티룰이 90이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 번째로 높은 지수는요, 베리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메인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포티룰이 67%가 넘어갑니다. 프로핏 마진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요. 다음에 5위 자리를 차지한 그런 기업은요, 버텍스 파마스티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텍 기업 중에 선두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현재 포티룰이 67을 넘어가는 건강한 모습 보였고요. 이거는 프로핏 마진이 38이 넘고 그로스 레이트도 28이 넘어가니까 두 가지 모두 굉장히 건강한 모습 보였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엔비디아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티룰이 무려 58이 넘어가는데요. 엔비디아도 역시 프로핏 마진이 28이 넘고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트 30이 넘어가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7위는요. 55.9 포티룰을 보였죠. 넷이즈라는 회사입니다. 넷이즈라는 회사는요, 온라인 게임도 하고 이커머스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광고, 이메일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쪽의 비즈니스는 다 하고 있는 중국의 네이버급으로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50.9를 기록한 기업이 케이던스 디자인이고요. 9위가 49.9 이베이가 차지했고요. 10위가 반갑게도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티룰만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요, 엑스페디아입니다. 엑스페디아가 지금 마이너스 18이라는 포티를 보이고 있고요. 스플렁크가 마이너스 6.57,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 데이터를 인간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다음에 포티룰이 0.44, 크라프트 하인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0.02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파사르가 보이고 있고요. 1.43 NXP 세미컨덕터, 그리고 그 다음에 엑셀론, 트립닷컴, 길리아드, 웨스턴 디지털, 워크데이, 이렇게 10가지의 기업이 지금 포티룰이 상장이 떨어진다. 따라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QQQ 개별 종목의 최고의 투자 기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최고의 탑 10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나름대로 설정해본 PS40 지수 탑 10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2주 주가 마이너스 성장 기업은 배제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52주 동안, 지난 1년 동안 만약에 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면 그 기업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현재 상승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모멘텀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다 제외했고요. 두 번째로 2년 평균 매출 성장이 10% 이하 기업은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현재의 투자 가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가, 매출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2년 평균 매출 성장을 봤을 때 10% 이하로 떨어진다면 평균 이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배제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포티룰 지수가 20 이하인 기업은 배제했다. 포티룰이 제 생각에는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선정 기준을 제가 나름대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PS 레이시오, 즉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만 보고 투자를 하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을 선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의 리턴이 향후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가격이 싼 기업이 우리의 선택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선정 기준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10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은요, 빠사르입니다. 지금 PCAR이라는 티커네임을 가진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지금 PS40 지수가요, 다른 기업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투자를 피하시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 좋은 PS40 지수는요, 워크데이가 가지고 왔고요. 세 번째가 다큐사인입니다. 다큐사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렇게 PS40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큐사인에 대한 매도의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 PS40 지수가 안 좋은 그런 기업은요, NXP 세미컨덕터고요. 다섯 번째로 시애틀 제네틱스, 그리고 길리아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네요. 트립닷컴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코퍼레이션, 그리고 줌이 지금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의 성장률이 좋아도 현재의 주가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마린 파마스티칼이라는 회사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10개 종목은 가능한 당분간은 투자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무려 이틀 동안 광대한 자료를 일일이 매뉴얼 작업하면서 만들어낸 PS40 지수 탑10을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PS40 지수 탑10은요, 제 1위가 JD.com입니다. JD.com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리테일 쇼핑 그런 기업이라 그랬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D.com 같은 경우는요, PS 레이시오가 1.14밖에 안 됩니다. 즉, JD.com이 만들어내는 1년 매출에 10%만 더하면 이 기업을 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상태죠. 프로핏 마진이 약간 아쉽습니다. 3.3밖에 안 되는 프로핏 마진. 하지만 레비뉴 그로스가 23.9%로 건강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PS40 지수를 좋게 나타낸 기업은요, 미국의 브로드밴드 회사죠. T-모바일이 차례됐습니다. T-모바일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정말 좋습니다. 2.76, 즉 T-모바일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2.7배만 하면 그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프로핏 마진이 5.19로 약간 아쉽죠. 하지만 그로스 레이시 굉장히 좋습니다. 향후 2년 동안 기대되는 매출의 성장률의 평균 3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지수를 나타낸 것이 넷이즈입니다. 넷이즈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네이버 비슷한 그런 모델을 갖고 있다 그랬죠. 뭐 온라인 게임도 하고요, 이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광고 사업, 이메일 서비스 이런 것을 모두 제공하는 굉장히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중국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이즈가 PS 레이시오 건강하죠. 6.55면 나쁘지 않고요. 프로핏 마진이 무려 36.4%,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20%에 육박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네요. 자, 네 번째로 PS40 지수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은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고객사가 삼성이라든지 TSMC, 인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요, PS 레이시오 굉장히 좋죠. 3.77, 현재 매출의 3.7배만 주면 지금 시가총액이 달성이 되고요. 프로핏 마진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도 12.2%니까 세 가지 지수가 골고루 좋았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5위의 자리는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차지했습니다. 시가 교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 그랬죠. PS 레이시오는 조금 높네요. 11.16이니까 평균보다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프로핏 마진이 무려 78.75, 그리고 레비뉴 성장률도 13.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6위를 차지한 기업은요, 램 리서치 코퍼레이션입니다. 램 리서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경쟁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공교롭게도 고객사도 비슷합니다. 삼성이라든지 TSMC,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라고 하네요. 따라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두 기업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조금 더 경쟁력이 높아서 향후에 두 기업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위를 차지한 기업은요, 리제너론 파마스티칼입니다.
리제네론 파마스티컬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포브지라는 잡지에서 Most Innovative Company,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지금 6년간 연속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마켓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PS 레이시오가 약간 아쉽죠. 8.26이라는 것은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대신 프로핏 마진이 37%라는 건강한 모습,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도 10%가 넘습니다. 자, 8위는요, 너무나 반가운 이름입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마존이 8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은 PS 레이시오가 5.16, 프로핏 마진이 4.10이고요. 지금 매출의 성장률 2년 평균이 23.36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매우 비싼 기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PS 레이시오가 지금 5.16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P 레이시오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마존은 프로핏에 집중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요, 현재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매출을 5배만 하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평가하기가 힘든 그런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위 자리를 차지한 기업이 퀄컴이네요. 퀄컴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6.32로 양호한 모습 보였고요. 프로핏 마진도 13.7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가요, 20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0위 자리는요, 버르텍스 파마스티컬입니다. 버르텍스 파마스티컬도 역시 바이오텍 기업이라 그랬죠. PS 레이시오가 13.08로 조금 높네요. 하지만 프로핏 마진이 38%가 넘어가고요. 레비뉴 그로스 역시 28%가 넘는 건강한 모습. 그래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PS40 지수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는요, 아마존 추가 매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 지금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현재의 주가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을 한 주 정도 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T-모바일, 넷이즈, 퀄컴, 램 리서치, 버르텍스 이렇게 5개 정도의 지금 종목이 저는 굉장히 끌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이 중에서 매수의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PS40 지수는 계속 움직인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S40 지수는 기업을 평가하는 지수가 아니고요. 지금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우리가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PS40 지수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내용은요, 나스닥 100 PS40 지수를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S40의 투자 지수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어떠한 기업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좋은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QQQ라는 ETF가 지난 10년 동안 무려 2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잖아요. 그래서 QQQ에 그냥 몰빵하고 잠수를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의 모습이 지난 10년과 똑같이 계속해서 상승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QQQ에 포함된 건강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 가치를 가진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투자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